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결론이잖아요. 잘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은 잘 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요게 안 되는 사람은 애초에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신청 요건은 90가지가 넘겠지만 항상 문제되는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채무 금액이 담보 없는 일반 채무라면 10억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라면 15억 이하에 있어야지만 개인회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담보부 채권이란 것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실무상은 대부분 아파트 여러분 사실 때 저당 끼고 사잖아요. 그 저당권 채무, 또는 전세 대출 받을 때 질권 설정하고 빌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 질권에 설정된 금액, 이게 담보부 채권이 되는 거죠. 대체로는 담보 채무가 15억을 넘는 사람은 거의 없기는 한데, 우리 예전에 부동산 한참 호황기에 있을 때 저당 끼고 전세 끼고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매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5개, 10개, 15개씩 그렇게 매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변호사 상담 올 때 자기 부동산 리스트를 적어서 오시는데 막 2페이지씩 적어서 오세요. 지방 부동산 투어 다니면서 엄청 갭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당권, 전세권, 자기가 끼고 있는 채무 다 합치면 15억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담보 채무라는 것은 방금 같은 저당권이나 질권 없이 그냥 은행에서 빌린 돈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하고 빌리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무담보 채무라고 봐야죠. 보증이 있는 거지 담보를 설정한 건 아니니까 카드값도 당연히 무담보 채무가 되겠죠. 개인사업 매출 크신 분들 있죠. 법인 전환 안 하고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대출도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10억, 15억 이하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자, 연체이자 다 합쳐서 10억에 다 다가와 간다, 이런 분들은 약간 서둘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10억이 넘어가는 순간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되는데,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하고 채무 돌려막기 10년 이상 하다가 10억에 거의 다 다가왔다, 이런 분들 있죠. 약간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채무보다 나의 재산이 더 크다면 굳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재산으로 빚을 갚으면 되지. 그래서 재산보다는 채무 금액이 커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예를 들면 나의 부동산, 나의 자동차, 내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나의 키움증권에 남아있는 잔액, 업비트에 남아있는 잔액, 그리고 퇴직금의 2분의 1, 보험 환급금, 이런 것들이 나의 재산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싹 합친 것보다 채무 금액이 더 커야지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실익이 있는 거죠. 물론 담보대출 금액은 제외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가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당권부 채무가 7천만 원 남아있다면 1억 빼기 7천에서 3천만 원이 나의 순자산이 되겠죠. 요게 재산입니다. 보험 약관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해약 환급금이 500만 원인데 약관대출 300 땡겨 썼으면 200이 남아있잖아요. 이 200이 나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재산 3천, 보험 재산 200 합치면 나의 재산은 3,200인 거죠. 이 채무자가 일반 채무가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재산 3,200보다 채무 5천이 크니까 개인회생이 가능하겠죠. 근데 채무가 2천이 있다. 재산은 3,200인데 채무가 2천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재산은 내가 갖고 채무만 털면 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안 팔리는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내놓으면 팔리진 않는데 어찌됐건 재산 가치는 있는 거잖아요. 방금 예시에서 내 빌라가 1억인데 대출이 7천이야. 빼니까 3천이야. 근데 내 재산 3천이라고 하려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이거 내놔봐야 아무도 사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만 산술상 그 부동산은 나의 재산이 맞기 때문에 그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나의 채무를 분할해서 36개월 동안 변제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변제를 한다면서요. 물론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큰 부분을 탕감받게 되지만 일부는 분할 변제하는 거잖아요. 변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나는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 일용직 전부 다 가능합니다. 투잡도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100만원 벌고 식당 알바로 100만원 번다. 200으로 개인회생하겠다. 이거 가능합니다. 자영업 장사하는데 월 100만원 밖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대리 기사에서 100만원 더 벌겠다. 합계 200이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주식공인이나 도박 같은 걸로 날려서 파산은 못하는데, 그래서 취업해서 개인회생밖에 선택권이 없는데 너무 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취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어디라도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돈의 팔촌 찾아서, 아는 자영업장 찾아서 거기
거기에 취업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이 발생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긴 있는데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야.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못한다는 뜻이죠. 1인 생계비가 154만 원이잖아요. 내 소득이 200이면 1인 생계비 154 빼고 한 달에 46만 원 변제하는 거죠. 3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탕감이 됩니다. 근데 내 소득이 30만 원이면 154만 원 뺄 수가 없잖아요. 내 한 달 먹고 사는 154만 원 생계비도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분할 변제를 할 거냐고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생이 안 됩니다. 1인 생계비든 2인 생계비든 자기 형편에 맞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존재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는 생계비를 감액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50만 원이다. 150 빼기 154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나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필요 없다. 한 달에 110만 원만 쓰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150 빼기 110만 원으로 사유를 소명해서 월 변제금 40만 원 내겠다.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득이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계비보다 소득이 크다. 200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청산 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예시에 따라서 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남아있는 주식 계좌 싹 합쳤더니 재산이 7,2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36개월 동안 7,200 이상 변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200 이상 변제해야 되는 거죠. 현재 가치 할인 고려하면 200 약간 더 변제해야 되는데 근데 월 200 이상 변제해야 되는데 소득이 2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250 빼기 150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변제 못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개인회생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내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도록 소득을 더 키우든지 투잡을 구해서 아니면 변제 기간을 늘려서 나의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하든지 아니면 재산 가치를 낮추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5년 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탕감받고 그 다음에 파산해서 탕감받고 그 다음에 회생해서 또 탕감받고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하면 이게 신청권의 남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회생하고 3년 변제해서 면책을 받았든 파산해서 즉시 면책을 받았든 간에 그 면책 받은 날로부터 5년은 지나야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비교하실 게 내가 진행하다가 요건이 안 되어서 개인회생 자체가 통과도 못하고 기각이 되었다. 또는 통과는 했지만 3년 변제를 못하고 몇 번 변제하다가 포기해서 폐지가 됐다. 이런 분들은 면책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될까 안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방금 6가지 조건에 통과하면 웬만하면 다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조건을 한번 곰곰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